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은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드러난 사생활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흘린 말, 가볍게 나눈 이야기 하나가 어느 순간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가장 큰 재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당신의 침묵과 사생활입니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사생활은 감춰야만 할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생활을 감추는 것이 단순히 비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내 인생을 단단히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 지혜롭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는 바로 사생활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어린 시절 우리는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친구에게 비밀일기를 보여주고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수줍게 털어놓고 부모님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죠.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술자리에서 고민을 다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때의 우리에게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은 선한 곳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가 곧 나의 약점이 됩니다. 남이 내 속을 훤히 안다면 내가 어디에서 흔들릴지 어떻게 무너질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니까요. 모두가 다 아는 당신, 결국 아무 힘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생활이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울타리 없는 집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지만 그 집의 주인은 정작 쉴 곳이 없게 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가 바로 당신이 울타리의 필요성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젊은 나이에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우울증, 형의 취업 실패. 그는 진솔함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며칠 후 그는 사무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민수네 집안 사정이 그렇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옷차림이 초라한가 봐.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민수, 이제 그에게는 신비감도 존중받을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조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생활을 쉽게 나누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모든 것을 공개한 사람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고 흥미롭지 않은 존재는 쉽게 평가절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첫 번째 큰 깨달음입니다. 세상은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고 내가 건넨 진심이 항상 같은 온도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상대보다 일부만 아는 상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을 보인다고 합니다. 완전히 파악된 존재는 더 이상 도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더욱 신중해졌죠. 사생활은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자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다. 하지만 민수는 곧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덜 말할수록
사람들이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것의 힘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이제 민수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사는 민수를 더 신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들은 민수를 더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당신, 결국 아무 힘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적절히 숨겨진 당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울타리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를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리.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공개된 사람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고, 신비롭지 않은 것은 가치가 절하되기 쉽습니다. 힘의 문제입니다. 정보는 곧 권력이고, 내 정보를 내가 통제할 때 나는 더 강해집니다. 세계 최고의 협상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동시에 자신은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왜 극도로 사생활을 보호할까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며 권력의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때로는 가까운 이웃도 내 삶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지켜야 할 것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바로 사적인 이야기, 사생활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순간 그 침묵은 곧 나의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때로 지혜이고, 침묵은 때로 나를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일까요? 침묵이 재산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선택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침묵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자신의 계획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신뢰를 쌓는 자본입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신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내적 힘을 기르는 수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생활을 흘리는 순간 벌어지는 일. 그렇다면 고독해져야 하는 걸까?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선택적 개방에서 나옵니다. 1000명에게 공개된 비밀은 비밀이 아니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 관계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마더 테레사도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당신이 정말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그리고 그 관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존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존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의 존엄과 나이 든 후의 존엄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도전으로 존엄을 세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와 절제로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존엄을 잃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과거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실패와 후회를 과도하게 드러낼 때입니다. 혹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품격을 잃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진정한 존엄은 말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겪은 고생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실수를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켜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존엄은 화려한 말이나 큰 행동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비밀, 지켜낸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야 합니다. 사생활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존엄과 직결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존엄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50대가 된 철수는 이제 압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매력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울타리를 가진 사람은 항상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500년 넘게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유는 그 미묘한 미소 때문입니다. 샤넬의 창시자 코코 샤넬이 말했습니다. 우아함은 거절하는 기술이다. 스티브 잡스는 평생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었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통제된 신비감입니다. 그들은 공개할 것과 숨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난 감출 게 없어. 다 말해도 괜찮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출 게 없다는 말은 곧 당신이 아무 방패도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선다는 뜻이 됩니다. 사생활은 당신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쓸 수 있고 원치 않는 순간에는 숨겨둘 수 있는 무기 말입니다. 사생활을 무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 대해 알고 있지만 당신은 상대방에 대해 모른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더 많이 아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상대방은 자신을 감춘다면 당신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협상에서의 힘도 사생활 보호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이나 필요를 모르면 당신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이 다 알려져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관계에서의 주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보다는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신비로움은 그 자체로 힘이 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다음 계획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말하는 사람은 약하지만 필요한 것만 말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사생활이 무기가 되는 순간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을수록 당신의 협상력은 높아집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조작하기 쉽지만 신비로운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관계는 쉽게 식상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는 오래도록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당신의 사생활을 모를 때 그들은 당신을 더 전문적으로 대합니다. 개인사가 업무에 영향을 주는 일도 줄어들죠.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려 할 때 공격할 거리가 적을수록 당신은 더 안전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희소성이 가치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는 가치가 없지만 소수만 아는 정보는 귀중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이를 제이가르니크 효과라고 합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계층이 높을수록 사생활 보호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소비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적절히 관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생활이 재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IT 기업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로 수십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취향, 구매 패턴, 관심사, 인간관계 등 모든 사생활이 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브랜딩의 관점에서도 사생활은 재산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사생활 보호에서 나옵니다.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생활을 너무 많이 드러낸 사람은 어떤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린 부적절한 게시물 때문에 취업 기회를 잃거나 과도한 사생활 공개 때문에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 자산 가치로 보면 잘 관리된 사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유지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쌓아온 삶의 흔적, 누구에게나 다 주고 싶지 않은 소중한 나만의 가치. 사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겪어온 아픔과 기쁨은 내 삶의 재산이자 기록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나누는 것은 내 재산을 아무 길거리에서 흘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생활은 지켜야만 늘어나는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선택적 공개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깊이의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좁지만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에게만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경청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넷째, 여유로운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품격 있는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요청을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동적 말하기를 줄이세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5초만 기다려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보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적 대화를 늘리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신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침묵과 사생활 보호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침묵과 사생활은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산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드러내라고 요구합니다. 투명하라고, 공유하라고, 소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추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것, 당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고 사생활은 보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을 자유야말로 가장 큰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을.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개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이죠. 관계의 깊이는 공개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흔한 오해, 더 많이 공개할수록 더 친해진다. 현실, 적절히 공개할수록 더 오래간다. 부부 상담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영역은 존중해야 한다. 완전한 투명성은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적절한 거리감은 관계를 호흡하게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의 단계들, 호기심의 단계, 상대방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시기, 공개의 단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 이해의 단계,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기, 존중의 단계,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시기, 성숙의 단계,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시기.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5단계에 머무르는 관계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 정보화 시대, AI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신비로운 것에 매력을 느끼고 희소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경외감을 갖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모든 것을 공개하는 사람보다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투명한 사람보다 적절한 신비감을 가진 사람이 더 존중받을 것입니다. 정보를 함부로 소비하는 사람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트렌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것. 비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 결국 이것은 자기 존중의 문제입니다. 내 이야기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끼는 보물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 세계도 그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말이죠. 사생활을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나를 숨기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알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당신의 왕국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지만 가장 중요한 보물들은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사람들은 왕궁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왕의 환대를 즐겼지만 진짜 보물을 본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을 더욱 존경했고 더욱 궁금해했으며 더욱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런 왕궁이어야 합니다. 문은 열려 있되 모든 방을 공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친절하되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진솔하되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당신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고 그 왕국을 경영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생활은 무기이자 재산이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당신만의 왕국을 현명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며, 진정한 현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정말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사생활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키고, 필요할 때만 내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명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내어주셨습니까? 그리고 그중 몇 명이 진심으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사생활은 무기이자 재산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인생 후반부의 진짜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것, 그 소중한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단단하고 존엄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